안녕하십니까. 고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두어야 될 기본 포석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별히 공부할 기본 포석은 실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삼연성 포석입니다. 삼연성 포석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연성 포석은 세력형 포석의 가장 대표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연성 포석에 대해서 백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걸치는 겁니다. 이제 우상기에 걸치든지 아니면 자상기에 걸치든지 이렇게 이제 걸치는 포석이 가장 일반적이고 거의 정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쳤을 때 흙이 이제 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공을 통해서 세력형 바둑을 계속 뭔가 두는 방법이 있고 그냥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삼연성 포석은 세력형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협공을 통해서 뭔가 세력형 모양을 계속 완성을 지을 때는 가장 많이 드는 수가 바로 한 칸 협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는 수가 이제 제일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삼연성 포석에 대해서 내가 걸쳤더니 한 칸을 협공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고수들은 10중 8구 백이 어디를 두냐면 3, 3에 둡니다. 10중 8구 3, 3에 둡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초중급자들은 3, 3에 잘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3, 3에 들어가면 흙은 반드시 이쪽으로 막아야겠죠. 자, 백이 연결할 때 호구자리 급소를 두고 내려설 때 날일자로 이렇게 봉쇄하는 기본 포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백이 이런 포석을 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흙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백이 선뜻 이런 정석 선택을 통한 이런 포석 모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수들은 백의 입장에서 이런 모양을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은 이 정석, 이 포석 형태의 어떤 장단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백은 선수를 잡았습니다. 선수를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로 실리를 차지를 했어요. 자, 선수를 잡고 다음에 이제 어디를 두냐면 백이 말입니다. 자, 여기를 걸칠 수도 있고 자, 여기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걸치는 수에 대해서는 흙도 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받더라도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 좋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한 칸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도 눈목자나 또 한 칸 더 벌리는 이런 포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이 백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변은 여전히 침투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흙이 좌변을 갈라친다든가 아니면 걸친 다음에 뭐 이런 정석 진행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를 잡은 백이 우변 흙 진영에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침투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침투는 이제 벌려져 있는 돌이 4선일 경우에 3선이 침투의 급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돌이 지금
사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선의 약점은 3선 날짜로 다가서는 것이 급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침투의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 한 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수를 모르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핏 요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면요, 입구자로 이렇게 공격하는 수가 강수가 됩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젖혀가면 빈삼각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도 나쁘고 다음에 기대기 전법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이다. 이렇게 쳐들어가는 수에 의해서 흙 모양, 흙집은 큰 집을 기대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이제 흙의 응수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응수 방법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인데요. 자, 이때는 여기를 하나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뚫리면 안 되니까 있는 것이 보통인데, 요때 이제 백이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막히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눈목자를 두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막혔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 어느 정도의 흙집을 허용하기 때문에 백이 꼭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양은요, 정석화된 수법인데 바로 여기 붙이는 게 좋습니다. 붙여야 됩니다. 자, 붙이면은 여기를 끼워 있는다면은 여기를 꽉 연결해서, 이거는 안정을 취했고 위쪽에 흙집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쪽을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요, 이으면 백이 쉽게 많은 흙집을 주지 않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이때 이제 흙은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젖힌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실속이 없고 여기를 이렇게 꽉 있는 정도인데, 이때 날일자나 눈목자로 두게 되면 손쉽게 안정이 됐죠. 흙집도 많이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흙집이 뭐 큰 집이 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수단 때문에 삼연성을 해서 큰 집을 만들고자 했던 흙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필연적으로 삼연성에서 이렇게 한 칸을 받게 되면은 요 모양은 항상 여기 침투의 급소가 남기 때문에 이 삼연성으로부터 세력을 크게 만들어서 집을 키우겠다, 이 작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나 이렇게 계속 모양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키우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기 쳐들어가는 수를 당하면, 침투를 당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으로 뭔가 다 큰 집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거 지키고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거는 백이 이렇게 두면요, 이거는 너무 위축됐죠. 흙집은 한쪽에 편중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보석이 아닙니다. 일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걸치면은 받아준다면 그냥 지킨 다음에, 여기나 어디 이렇게 지킨 다음에 이쪽에 이제 쳐들어가는 수를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법이다. 자, 그런데 흙도 이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받는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두는 수는 바로 또 협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공하는 것이 또 좋은 수입니다. 이때 이제 백이 받아주면 한 칸을 띄어서, 이거는 백도를 계속 뭔가 압박하면서 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훨씬 좋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또 3, 3에 들어가는 뭔가 진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막고 있고 또 요렇게 뒀을 때 이때 이제 똑같은 정석이 우상기처럼 이루어진다면 날일자로 둬서 요 모양은 흙이 굉장히 우변 모양이 이제 크게 부풀어를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흙도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이 포석은 흙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뒀을 때 내려서는 수보다는 이쪽에 두는 수를 더 많이 둡니다. 자, 이 수의 우드는 여기를 이렇게 막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뚫고 나가서 이 세력작전의 핵심 포인트는 봉쇄거든요. 봉쇄해야 할 세력작전의 이력이 뭔가 극대화가 되는데 이 모양은 이제 이 돌이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를 내려서면 흙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곳을 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을 봉쇄를 해야 됩니다. 기에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막더라도 이때 이렇게 막더라도 이게 이제 올바른 수순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는 거는 이제 백이 젖히고 나가는 이렇게 젖혀서 하변에 흙 한 점을 공격하는 수단이 남기 때문에 백도 흙도 이렇게 잘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은 이쪽에 젖혀 나오는 뒷맛을 보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보강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보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이곳을 밀고 나가는데요. 이때 흙은 여기를 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껴붙이는 수를 허용하면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별로 좋지를 않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두는 것이 올바른 대응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도 손을 뺍니다. 손을 빼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두게 되는데 이게 기본 포석이고 서로가 둘만한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걸치는 수도 이제 가능하지만 또 이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협공을 피하면서 유연하게 두는 작전도 가능합니다. 자, 요때 이렇게 뭔가 모양을 넓혀오면 4선의 약점은 3선 날일자로 다가서는 것이 급서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둔다면은 백은 여기를 하나 씌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씌워가지고 흙 세력을 이제 견제를 합니다. 받아야겠죠. 이렇게 이제 받을 때 그때 큰 곳을 뭐 이렇게 두어도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곧바로 이렇게 우변 쪽으로 쳐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는 실전도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흙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공격이 온다면 날일자로 파고들어서 쉽게 살았죠. 쉽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서면 이때는 이제 붙여서 수습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쪽으로 길을 젖힌다면 뻗어서 내려서면 이렇게 이제 막아서 이거는 손쉽게 안정이 됐죠. 이렇게 살고 나면 흙이 3연성을 통해서 뭔가 세력 작전을 크게 하겠다는 게 별 이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젖히질 않고 바깥으로 젖혀서 강력하게 둘 수도 있는데요. 요때는 대젖히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대젖혀서 둬야 됩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흙의 응수는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백도 있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 끌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뻗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살아두면
요 형태는 이 한 점이 뭔가 움직이는 뒷맛이 있어요. 이 뒷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흙도 백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흙집이 아주 큰 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이제 붙여서 두는 것이 이제 강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흙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지고 기의 신뢰를 지키면서 공격을 한다면 이거는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안정하는 것이 아니고 날일자로 가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요 한 점에 여기 끊는 수를 노리기 때문에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돌이 있다고 보면 이 돌과 한 칸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한 칸. 그래서 끊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하면 됩니다. 요거는 백이 아주 잘 수습을 한 모양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씌우는 수가 사실은 강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씌우는 수가 강수인데, 요때는 여기 또 이제 붙여서 수습을 하면 됩니다. 젖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대로 손쉽게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젖혀서 두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또 대젖히면 됩니다. 대젖히면 무리 없이 수습이 가능합니다. 흙도 이어야 되고요. 자, 막을 때 젖히면 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역시 살아두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뒷맛이 있고, 설령 여기서 흙이 한 수를 더 둬서 뭐 이런데 이렇게 둬서 잡아도 백은 뭐 3연성을 또 백이 역으로 펼칠 수도 있고 날일자로 가더라도, 자, 이 모양은 이런 집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가입니다. 일반가. 흙집은 일반가이기 때문에 이런 집을 크게 봐서 뭔가 백이 무리를 하게 되면 절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백은 천천히 유연하게 두는 것으로 충분히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한 판의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버릴 때 이렇게 다가서면 이 모자 씌우는 수, 날일자로 모자 씌우는 수가 넓게, 폭넓게 흑세력을 견제하면서 뭔가 국면을 이끄는 수이기 때문에 이 수가 싫다. 이 수가 싫다. 라고 하면은 흑은 그냥 두 칸으로 받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두 칸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이제 받으면 여기 모자 씌우는 수가 흑세력을 견제를 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칸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백도 뭐 이렇게 또 큰 곳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흙도 입구자를 둬가지고 우아기를 굳히면서 우변을 또 큰 모양으로 뭔가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변에 흙집이 크지만 백은 선수를 잡고 또 큰 곳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또 한 판에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백도 요렇게 이제 길을 굳히질 않고 우변의 흙 모양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가능한 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여기 사선돌의 약점을 뭔가 활용을 해서 날일자로 이렇게 달아가는 것이 침투의 급소가 되겠죠. 이렇게 두면은 밑을 파고들어서 손쉽게 근거를 갖추면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여기를 둔다면 붙여서 역시 안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하고 비슷합니다. 자, 붙이고 이렇게 씌우는 게 강수인데, 이때도 역시 여기를 붙이면은 뭔가 돌을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자, 요런 모양에서
여기를 침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도 훌륭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젖힌다면은 뻗고 이렇게 내려서 해야 되는데 이곳을 선수한 다음에 두 칸을 벌리면 어렵지 않게 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붙임수에 대해서 젖힌다면 이때도 역시 100은 대젖히는 수가 적절한 대응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준다면 같이 있고 젖힌다면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손 빼면은 여기 껴붙이는 수가 아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쳐서 지키는 정도인데요. 100은 이제 큰 곳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변 흙 모양은 나름 이제 큰 모양을 만들었지만 일반가 형태이기 때문에 100은 절대로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삼연성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모양을 허용하고 발빠르게 다른 곳에 큰 집을 다른 집에 집을 실리를 차지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삼연성 포석에 대해서 고수들은 요렇게 협공을 해왔을 때는 다른 걸 두질 않고 3-3에 들어가서 뭔가 모양을 허용하고 두는 것이 고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두는 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3에 들어가는 수를 두지 못하면 이 삼연성에 대한 뭔가 항상 뭔가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연성 포석에 대해서 이쪽을 막으라고 그랬죠. 참고로 이쪽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밀고 올라오고 젖혀 있고 한 칸을 띄워버리면 이게 이제 머리를 내밀면서 이 한 점이 뭔가 기능이 대폭 축소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연성의 이력이 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흙은 무조건 이쪽으로 이렇게 막고 길을 봉쇄해서 일관된 세력 작전을 펼치는 것이 좋은 수이다. 자, 그리고 100의 입장에서도 한 칸 협공에 대해서 3-3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길 들어가지 않고 다르게 두는 거는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한 칸 띄는 수는 제일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일단 길을 굳혀주고 뭔가 이 한 점을 뭔가 압박을 해서 뭔가 득을 실리 손해본 거를 만회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두면요 여전히 나는 미생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씌우는 것도요 흙이 여기를 하나 밀고 한 칸 띄어서 실속을 챙겨버리면 100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절대 한 칸을 띄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로 이렇게 양걸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썩 좋은 뭔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흙은 무조건 여기를 막습니다. 막아야 되고요. 여기를 100이 이것을 이렇게 3-3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여기를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젖히면은 이때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요. 자, 100이 단수 치고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석 중에 하나인데 흙은 이걸 잡으면 됩니다. 그럼 100은 요거를 잡을 수는 있는데 요 모양은 뭔가 삼연성의 세력을 우변에 크게 세력을 만들겠다는 허개들을 무너뜨렸지만 이 흙 모양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입니다. 엄청 두터운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 상변을 하나 걸쳐버리면 상변에 상당한 집을 흙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100이 썩 좋은 결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걸침을 하는 것은 여기 붙이는 수로 흙이 절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칸 띄는 것도 별로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별로고
이제 마지막 나온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수도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흑은 일단 단수 치고요. 일단 젖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둘 때 두 가지 응수 방법이 있는데 호구를 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걸침을 당하면 기에 흑 한 점이 뭔가 고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도 강력하게 붙여서 싸움이 가능합니다. 이 싸움은 흑도 충분한 싸움입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싫다라고 하면은 백이 여기를 뻗었을 때 그때 여기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붙이는 것이 상당히 실속 있는 수입니다. 자, 백은 기세상 끊어야 되는데요. 이때 흑은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절대 여기를 막으면 안 되고 여기 잡을 때 약점을 또 보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냥 있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선수입니다. 자, 백이 잡는다면은 흑은 여기를 하나 젖히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를 단수를 이렇게 막는다면 단수를 쳐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형태를 정비할 수가 있죠. 백이 따내면 또 안됩니다. 이렇게 뻗으면 이거는 우상기 방면에서 우변에 흑 모양이 아주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흑이 유리하고요. 자, 단수를 치면 백은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따내면 나도 따내서 뭔가 변화를 못세게 해야 됩니다. 자,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호구를 쳐서 이렇게 두는 것이 백으로서는 올바른 대응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흑도 뭐 여기를 이렇게 이제 한 칸 띄면 상당한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자, 3연성에서 걸쳐왔을 때 흑의 응수 방법은 크게 협공하는 수하고 받는 수가 있는데 둘 다 가능하다. 네, 협공한 수에 대해서 백도 3, 3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요렇게 뭐 붙이거나 띄거나 이때 3, 3 들어가는 것은 이거 들어가는 건 좋지만 이렇게 양걸침하는 것은 별로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 3연성 포석에 대해서 걸쳐 왔을 때 여기서 백이 선택해야 되는 기본 포석에 대해서 일단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3연성 포석에 대한 또 다른 변화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